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질문 주신 내용인 단기간으로 일본 여행을 와서 일본인 친구나 인연을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일본의 관동 지방을 거주지로 삼아 8년 정도 살고 있는 30대 회사원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행 기간 동안의 단기적인 즐거움을 위한 목적이 아닌 여행이 끝나고도 장기적이고 건전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본 내용이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인 친구나 인연을 만나기 위해 갖추거나 알아두어야 할 필수 조건을 말씀드리고 그 후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필수 조건으로는 기초적인 일본어 실력입니다. 일본인과 친구가 되고 싶지만 일본어를 정말 1도 못하시는 경우에는 인연은커녕 친구조차 만들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아닌 외국에 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현지인들과 어느 정도 영어로 대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영어나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실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본인은 전체적으로 영어 수준이 낮기에 일본어로 대화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일본어의 발음인 히라가나와 카타카나를 읽으실 수 있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새 번역기가 잘 나오니까 상관없지 않나? 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파파고 같은 번역기를 사용해서 번역한 내용을 핸드폰 화면 그대로 일본인에게 보여주면서 대화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번역기를 사용하시더라도 번역한 내용을 직접 읽고 발음하실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노력도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지 일본 사람들이 큰 흥미를 갖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나라의 언어나 문화에 흥미가 있어서 노력하는 외국인에게 친절하고 흥미를 가지는 것은 만국 공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는 읽기 어려우시더라도 일본어를 읽으실 수 있을 정도의 일본어 실력이 첫 번째 필수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조건 혼자 여행을 올 것입니다. 제가 요새 일본으로 놀러 오시는 한국분들을 보면 친구들 3명 이상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많이 보이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현지 일본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도 한국인 친구가 옆에 있다면 나도 모르게 한국어로 친구와 대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생겨도 서로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일본은 상대방의 프라이빗한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정신이 있기 때문에 만약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 사람이 일행이 있고 대화를 하고 있다면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혼자 식당이나 이자카야에 들어간다면 가게의 주인이나 알바생분들 그리고 손님들도 여러분이 혼자 온 것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간단한 말 한마디 걸기가 아주 편해집니다. 제가 처음에 일본에 와서 일본어를 거의 못할 때도 혼자서 용기 내서 수많은 가게를 들어가서 점장님들이나 손님분들께 말을 걸었는데요. 일본어를 잘 못했지만 오히려 열심히 발음하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고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가게들이 많았습니다. 만약 일본에서 혼자 행동하는 것이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는 혼자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여행을 올 것이 두 번째 필수 조건입니다. 자, 그럼 위의 조건을 기준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친구 및 인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한일 교류회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제 채널을 오래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제 와이프를 시노쿠보의 한일 교류회에서 만났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친구로 시작해서 연인이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열리는 교류회를 몇 군데 참가해 보았는데요. 일본 현지에 오래 살면서 일본어가 유창한 것보다 단기 비자로 일본에 살고 있거나 여행을 온 일본어가 어눌한 한국인들이 훨씬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일본은 카와이라는 귀엽다라는 말을 남자에게도 사용할 정도로 귀여움이란 단어에 관대한데요. 한국인이 어눌한 일본어로 열심히 이야기하려는 태도가 일본인에게는 아주 큰 귀여운 포인트로 작용하기에 서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이라면 어눌한 일본어 실력은 아주 큰 매력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 일본어가 유창한 한국분들은 오히려 일본인에게 인기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교류회는 수많은 형식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식사와 술이 준비되어 있는 교류회보다는 취미나 언어 교환 목적의 교류회에 참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사나 술이 주가 되는 교류회는 5, 6년 정도 전에는 괜찮았지만 요새는 엔저로 일본에 여행을 오셔서 참가하는 불나방 하이에나 같은 한국인 남성분들이 많아져서 이미지가 썩 좋지 않아졌기 때문에 건전한 만남을 원하는 일본인 분들은 취미나 언어 교환이 주 목적인 교류회에 참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처음에는 언어 교환을 하기 위해서 참가해서 친구가 되었다가 관계가 발전이 되어서 인연이 된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류회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교류회를 찾아보실 때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국어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일본의 야후에서 일한 교류회 도쿄 이렇게 일본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 수많은 교류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쿄의 시모키타자와라는 곳에서 개최되는 한일 교류회를 예를 들면 참가비도 500엔으로 부담이 없고 시간도 짧기 때문에 여행을 와서 잠깐 시간 내서 참가하고 서로의 언어로 대화를 주고받고 여행 정보도 물어보면서 친해져서 연락처를 주고받는다면 최고의 시나리오가 아닐까요? 아참, 한일 교류회는 일본 사는 사람 한정이 아니고 여행을 오신 분들도 참가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한일 교류회를 참가하는 것이 단기 여행으로 일본에 여행을 와서 일본인 분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언어 교환 어플로 약속 잡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언어 교환 어플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헬로톡이라는 이 모양의 어플을 들어보시거나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어플은 일본 사람들은 언어 교환 목적으로 특히 한국인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한국 분들은 일본인 여친을 만나기 위해서 이 어플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일본에 와서 언어 공부를 할 때 이 어플을 이용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어플을 이용했는지 말씀드리면 이 어플은 인스타그램이랑 비슷하게 투고하는 게 가능한데요. 당시에 하루하루 있었던 일들을 일기 형식으로 일본어로 투고했었습니다. 만약 제가 투고한 일기의 일본어의 표현이 어색하다면 불특정 다수의 일본인 이용자분들이 표현을 고쳐주시고 일본인 분들이 투고하는 한국어를 제가 고쳐주면서 어플 안에서 친목을 다졌었는데요. 연애 목적이 아니고 언어 교환 목적으로 친구를 만들었기에 직접 만나는 약속도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어플을 꾸준히 이용해서 일본어 공부도 하시면서 일본인 친구들을 만드신 후에 만약 일본에 여행을 오실 날짜가 정해지신다면 어플에서 친하게 지낸 분들에게 이번에 일본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같이 커피 한잔 마시자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어플을 통해서 최근까지도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일본인 남자친구도 생겼고요. 지금은 와이프랑 만나면서 연락이 다 끊기긴 했지만 일본 여자분들도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정말 친하게 지내는 한국인 형도 이 어플을 통해서 만난 여자친구와 이번 달에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오기 전에 이 어플을 통해서 친구를 만들고 여행을 오실 때에 간단한 약속을 잡는 것이 제가 인연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한 세 번째 방법은 인터넷에서 추천하는 가게 안 가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본 여행을 계획하실 때 인터넷에서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현지인만 아는 맛집 정보 같은 것도 찾아보실 텐데 막 이런 곳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랑 친구 쌉 가능 뭐 이런 내용들 보면 좀 오글거리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인스타나 쇼츠 같은 곳에 나오는 가게들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국 분들에게도 노출됩니다. 가게를 가면 오히려 한국 관광객들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곳을 찾아서 가기보다는 로컬 느낌이 오는 가게를 혼자서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는 일본어를 잘 못하는데 들어가도 될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본의 로컬 가게들은 오히려 관광객분들이 가게에 들어오면 말이 잘 안 통해도 바디랭귀지로 정말 열심히 설명해줍니다. 일본 가게 특성상 손님이 가게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하거나 어색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문화 때문인데요. 점장이 직접 말을 걸어주거나 알바생, 손님분들도 외국인인 여러분들께 열심히 말을 걸어줄 겁니다. 오히려 재밌는 추억을 만들기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분위기가 좋다면 알바생분들이나 손님이랑도 자연스럽게 인스타그램이나 라인을 교환하는 것도 쉽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나온 가게에 가지 않고 로컬 가게에 용기 내어 들어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생각한 인연을 만드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제가 가끔 스트레스가 쌓이면 풀러가는 저만 알고 싶은 도심에 있는 로컬 가게들을 몇 군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도쿄의 우에노라는 역 근처에 있는 카노야라는 이자카야인데요. 우에노는 공원이나 박물관, 미술관 등이 유명해서 관광객분들도 잘 아시는 곳이지만 이곳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테이블과의 거리가 정말 가깝고 이자카야 자체가 기본적으로 주변 테이블에 말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또 안주가 정갈하고 심플하며 일본의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기에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도쿄의 이타바시역 근처에 있는 양구라는 돼지고기 꼬치를 파는 이자카야인데요. 이타바시라는 지역은 이케부쿠로역에서 전철로 한 정거장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관광객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가게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카운터석에서 주문한 꼬치를 굽는 걸 직접 볼 수 있고 점원분들과 직원들이 말을 잘 걸어주십니다. 또 카운터석에 앉은 손님분들은 기본적으로 옆자리에 다른 손님에게 말을 걸거나 건배를 권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아참, 이자카야는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이 아니면 분위기가 차분해서 실망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내용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어서 일본인 친구나 인연을 만들 수 있거나 행복한 일본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 여행에서 겪은 에피소드들이 있으시다면 내용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다른 구독자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므로 시간이 나신다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제 채널을 응원해주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빠이빠이.